네, 안녕하세요. 대치동 청미래학원 원장 김태성입니다. 4등급인 학생이 수능에서 1등급이 정말 가능할까요? 기존의 방법대로 하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저희 청미래학원에서는 1대1 개인 수업을 하면서 시기별로 학생에 맞는 전략을 세워주고 있는데요. 4등급 학생들의 상담 전략을 들여다보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어떤 4등급인 학생의 질문을 들어보고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학 모의고사 4등급 나오는 고등학교 3학년 이과 학생입니다.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하는데 풀어야 할 수학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수학을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친한 친구들에게 하면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걱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열심히 하기나 해. 그런데 그냥 열심히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이 질문을 똑같이 우리 학교나 학원의 수학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면요. 이과인데 수학 실력이 그 정도는 어림도 없어. 지금보다 훨씬 열심히 해야 해.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학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은 아니죠. 설사 수학 성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의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재수할 수밖에 없겠죠. 요 얘기는 수학만 공부해라.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청미래 학원에서는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고민을 합니다. 모든 내용을 보긴 봐야 되잖아요. 효과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기존의 방법대로 안 되니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이를테면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차라리 읽어요. 이런 식으로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성적 4등급인 고3 이과 학생을 1등급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나에게 맞는 기본서를 선택해서 읽기 시작한다. 일단 기본서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네요. 그쵸? 기본서에는 정석, 센수학, 수능 특강,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4등급 학생들에게는 유형에 충실한 센수학이 무난할 것 같아요. 4월달까지 한 3회독을 목표로 하고요. 물론 4월까지만 봐야 돼요. 4월까지 3회독이 안 됐어요. 2회독이나 1회독밖에 안 됐어요. 그렇더라도 4월까지 끝내야 돼요. 5월에는 다른 내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학원이 한 지금 20년 조금 넘게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임상실험 한 결과가 있어요. 누적해서 3번 읽는 거 하고 한 번 푸는 거를 비교해 보니까 시간은 일단 비슷해요. 비슷하게 걸리는데 3번 읽는 게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읽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걸 일단 먼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뭔가 읽어나가기 위해서 그냥 기본서만 읽는 게 아니고 노트가 좀 필요해요.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노트가 필요해요. 소위 우리가 개념 노트라고 하는데요. 저희 학원에서 만든 개념 노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념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보는 기억의 보물 창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 저책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머리에 남지도 않죠, 잘. 한 권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개념 노트가 있으면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만약에 없으면 기본서를 개념 노트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개념 노트는 반드시 필요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면. 센 수학을 일단 기본서로 정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먼저 A 스텝이죠. A 스텝은 개념 확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4등급 보통 학생들이 이제 기초가 좀 부족한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A 스텝은 꼭 잘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수학을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B스텝인데요. B스텝은 문제가 있고 해설이 있어요. 뭐 문제가 유형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보면. 예, 문제와 해설을 같이 읽어 나가는 거예요. 문제만 읽는 게 아니고 예, 문제와 해설을 같이 읽어 나가요. 근데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뭐 시간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꼭 표시를 해야 돼요. 다시 보기 위해서. 뭐 난이도별로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도 좋고요. 네, 좀 표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한 단원이 끝나면 예, 대표 유형 두 문제씩 푸는 거예요. 뭐 유형이 뭐 이렇게 쭉 있을 때 각 유형별로 대표 유형 예, 문제를 한 두 문제씩만 푸는 거예요. 이게 읽기만 하다 보면 좀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두 문제씩 이렇게 풀면 뭐 문제 뭐 수는 얼마 안 돼요. 그렇게 해봐야 예, 그렇게 두 문제씩 풀면 그럼 그 공허한 그런 어떤 그 느낌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거 C스텝인데요. C스텝 같은 경우에는 뭐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죠. 뭐 마음 같아서는 이 문제까지 다 풀었으면 좋겠는데 4등급인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시간이 예, 이것 때문에 막 발목 잡힐 가능성이 많아요. C스텝은 그냥 넘어가자 이거죠. 이 난이도 있는 문제는 뭐 수능 유형 문제 뭐 이런 걸 통해서 대체하기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제 뭐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예. 다음 날 이제 뭐 새롭게 또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1단원을 하고 오늘 2단원 할 차례예요. 그러면 2단원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단원에 있는 개념과 문제를 다시 봐야 돼요. 1단원의 개념 노트, 예, 개념 노트의 1단원 부분, 그 부분을 예,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제목을 읽었는데 다 기억나요? 그럼 제목만 읽으세요. 예,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내용을 보는데 내용을 보다가 중간 좀 알 것 같아요? 그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잘 기억 안 나요? 그럼 다 읽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B스텝 문제를 쭉 읽어 나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 문제를 읽었는데 기억이 나면 문제만 읽고 끝나면 돼요. 네. 네. 해설을 보는데 중간쯤 보니까 다 알 것 같아. 중간만 읽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어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예. 오늘 3단원 할 차례요? 그러면 앞에 있는 2단원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 1단원, 2단원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근데 1단원은 벌써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볼 수 있어요. 예. 8단원까지 되면 예. 그 1단원부터 8단원까지 내용이 누적이 되거든요. 예. 누적이 되면 이제 다음에 두 번째 볼 땐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뭐 4월까지 3회독 얘기했는데 3회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누적해서 보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하나를 봤어요. 기본서를 봤어요. 이걸 이제 4월 말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5월달 되면 이제 뭐 중간고사 기간이죠 또 6월달에 6평도 있고. 예. 근데 이제 6평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 예, 최근 5년 동안 평가원 문제를 정리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읽고 두 번은 직접 풀어보는 거예요. 예, 이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소위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평가원 기출문제 분석이 되겠죠. 네, 첫 번째 이제 우리 뭐 6평, 9평, 뭐 수능 이렇게 있는데 이걸 첫 번째는 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읽어도 어려운 문제가 있죠. 당연히 어렵죠. 뭐 센수학 정도 본 상태에서 수능 기출문제를 뭐 이렇게 푼다고 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니란 말이죠. 4등급인 학생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좋은 방법은 사실 인강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예.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예. 그렇게 풀어 나가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을 이제 직접 풀어본다 그랬거든요. 예. 다 푸는 거예요, 이거는. 빠짐없이. 뭐, 2점, 3점, 4점 할 것 없이 다 푸는 거예요. 예. 다 풀어요. 두 번을 풀었는데, 두 번 다 틀렸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오답노트를 하는 거죠. 참, 이 오답노트에 대한 말은 참 많아요. 오답노트 뭐,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사실 저희 이제 학원에서는, 뭐, 이렇게, 오답을 직접 만들어줘요. 오답노트를. 스캔을 떠가지고 학생별로 틀린 게 다 다르니까 오답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는데
보통 학생들은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좀 해주면 좋고, 뭐 정 안 되면 예, 학생들이 좀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오답노트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많은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오답노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개념 노트처럼. 예. 그래서 오답노트는 어쨌든 합니다. 첫 번째 오답노트예요. 첫 번째 오답노트. 예. 그래서 요 5년 동안 요 평가원 기출문제에 대한 오답노트를 만든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지나고 또 7월 달에 또 뭐 우리 6월 말 7월 초에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 7월 말까지 요번엔 교육청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네. 교육청 기출문제. 요거는 직접 먼저 풀어요. 읽는 게 아니고 먼저 풀고 예, 나중에 안 되는 것들은 또 다시 읽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요것 또한 5개년 정도를 예, 정리를 합니다. 얘도 오답노트를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얘기하죠. EBS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어떻게 해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요,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통 시험범위잖아요. 그때 열심히 하세요. 예. 따로 뭐 볼만한 어떤 그 시간은 없으니까 그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교육청 기출문제하고 이제 두 번째 오답노트를 만들었는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하면서 오답노트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 아마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력이 되면 만드시고 여력이 안 되면 그냥 놔두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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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노트를 만들다가 이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예. 예. 그래서 여력이 안 되면 그냥 놔두자. 뭐 이런 얘기죠. 이제 8월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방학 뭐 끝날 무렵, 여름방학 끝날 무렵까지겠죠. 8월 말까지 개념 노트, 오답 노트를 누적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누적 반복하면서 아직 풀지 않은 기출문제, 뭐 또 예상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2등급이 나와요. 네. 이제 마지막이죠. 예. 1등급이 되기 위해서 이제 4점짜리 고난도 예상 문제, 소위 킬러 문제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사실 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킬러 문제를 풀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죠. 그런데 개념노트, 오답노트를 이렇게 누적해서 봐왔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니까 1등급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네. 꼭 한번 4등급인 학생들은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등급인 학생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해요. 6등급인 학생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3등급인 학생들도 조금 변형해서 이런 방법을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적이 다른 학생들 중에서 뭐 또 전략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예, 그러면 친절하게 전략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